피부가 안 그랬는데 한 3, 4년 전부터 이렇게 이상하게 막 검버섯인지 뭔지 그렇게 많이 나요. 얼굴도 그렇고. 다른 사람은 덜 그러는데 나만 나이에 비해서 엄청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평소에 안 쓰던 자외선 차단제를 한 달 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번들거리고 얼굴이 갑갑해서 늘 멀리했는데요. 엄마 세상에 피부가 이렇게 심한 줄 몰랐어. 어미 이거 속에도 그래. 어미 이것도 심하네. 얼굴도 많이 그러고. 김정희 씨의 상태는 또래가 봐도 놀랄 정도입니다. 저기 신경 안 쓰고 보니까. 지금 안지가 한 5년, 5, 6년 됐는데요. 점점 그때는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았거든요. 네. 그냥 좀 피부가 좀 뭐가 좀 나이 먹으니까 검버섯 같은 게 하나씩 생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갈수록 이렇게 심해지네요. 근데 뭐 치료를 한다고 병원을 다닌다고 늘 했었더만 오늘 보니까 너무 심하네요. 그전에는 깨끗했어요. 진짜로. 티끌 하나 없이. 어디 가서 그냥 떳떳하게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어. 팔이. 젤로. 얼굴은 화장으로 덮을 수가 있지만 그야말로 이거는 못 하잖아요. 팔은. 그래서 젤로 조금 안 좋아. 마음이. 나만 왜 이럴까 싶고. 오죽하면 식초까지 발라봤는데요. 누가 볼까 여름이 지나기만을 바랐습니다. 팔, 다리, 여기, 얼굴. 이게 여기 햇빛에 본 데만 다 그래. 다리 이렇게 앉아 있잖아 항상. 그러니까 여기 앞에만. 더 이상 안 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안 났으면 좋겠어. 갈색과 붉은기의 반점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나이 들어 보이는 피부. 김정희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니 네. 얼굴에 너무 많이 이렇게 생기고 네네. 팔에도 너무 많이 생겨갖고요. 잡티가 조금 생기시던가요? 네. 작년에는 좀 뺐어요 솔직히. 팔 구석구석을 살피는 김범준 교수. 엄청 많이 생겨버렸어. 특히 노출된 얼굴과 팔 부위에 잡티가 심합니다. 그럴 때 피가 조금 지금 보시면 이렇게 피부도 바깥쪽 햇빛 비치는 쪽은 조금 있으시고요. 이 안쪽은 좀 덜하시거든요. 이 안쪽은 별로 없고 주로 햇빛을 많이 비치는 바깥쪽 면이 좀 많고. 원인은 자외선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흑자가 조금 더 많으신 편이시고요. 검버섯이 아니고요. 네, 검버섯은 조금 더 이렇게 튀어나오는 형태로 나타나고요. 지금은 이제 일광흑자라고 해서 지금 나이 때 막 갑자기 쭉 늘어나기 시작하시고 한 70대에서 80대가 되시면 좀 더 많이 늘어나세요. 그래서 흑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순 흑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의 일종이고 일광흑자는 노인성 흑자라고도 하며 자외선에 의한 노화로 생깁니다. 색소 질환은 워낙 많이 있는데요. 일광흑자라고 해서 그냥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이제 노출된 부위들, 대체로 이제 까무잡잡하고 작은 크기의 점들이 이제 주로 햇빛의 노출 부위에 잔뜩 생기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주근깨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미 같은 것들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검버섯 한 4가지 정도가 조금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외선은 왜 피부 노화를 일으킬까요? 자외선을 오래 쬐면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활성산소는 노화나 동맥경화, 암 발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피부의 세포막과 인지질, 단백질과 탄수화물 등의 손상을 유발합니다. 늘어난 활성산소는 일광흑자와 검버섯 등의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데요. 일광흑자와 헷갈리는 검버섯의 정식 명칭은 지루각화증. 검버섯은 만져보면 볼록합니다. 손등을 한번 제거를 하신 건가요, 혹시? 예, 다 했어요, 작년에. 어느 정도 제거하셨었구나. 여기도 네네. 하고 싹 얼굴도 하고 얼굴도 하고 한 달은 이상은 이거 하고 다녔어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인공피부 같은 거 하나 붙이시고 네, 다니시는 거 그거 한 달 정도는 하셨고 자외선 차단제 쓰시지는 않으셨나요? 안 썼어요, 별로. 보통은 이제 햇볕을 손등이 쬐면 얇은 다시 분들은 재발했는데요. 얼굴이랑 팔이랑 다 제거하시고 김정희 씨의 경우 이제 일광흑자와 제거하시면 혈관 확장증이 동반된 상태.
노화로 인해 혈관이 늘어나면서 더 붉게 보였습니다. 이런 데는 좀 덜하시죠? 없어요. 네, 네. 햇빛 비치는 곳에만 네. 주로 좀 나중에는 좀 더 진행되시면 이 V넥 있는데 이렇게 피부 옆쪽이랑 앞쪽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면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진행되실 가능성들이 조금 있으세요. 당장 생겨져 있는 거를 제거하는 데는 그냥 레이저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데 그 상태대로 냅두면 그냥 1년마다 혹은 2년마다 계속 이제 생기면 또 제거하고 생기면 제거하고 이거를 반복하셔야 되는데요. 햇빛이 들어온 것 자체는 자외선 차단제를 좀 쓰셔야 이제 막으실 수가 있고요.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 이제 느려지게 합니다. 그래서 1년마다 새로 생길 거를 한 2년마다 새로 생기게 하고 한 4, 50개 생길 거를 한 2, 30개 생기게 하고 지금이라도 관리 잘 시작하시고 그러시면 조금 더 조절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처음에는 이제 보습제를 좀 잘 바르셔. 부위가 넓은 팔과 다리의 잡티는 레이저 수술로도 한계가 있는데요. 쪽으로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발라도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얘가 시간이 지나면 색소 침착은 무엇보다 관리와 예방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나시면 이제 스며들어서 이제 수분크림은 많이 바르고 선크림도 그냥 누덕누덕 바르네요. 오늘 아주 많이 느꼈어요. 선생님이 열심히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많이 발라야 낫는다 그러니까는 한번 열심히 발라볼게요.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의 피부는 표피와 진피, 피하 지방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피를 구성하는 각질 형성 세포는 4에서 5주 주기로 각질층을 생성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아래 진짜 피부라는 뜻의 진피는 각종 혈관이 자리한 곳,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진피 아래 피하 지방층은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 중 남은 부분을 지방 형태로 저장해 체온을 유지해 줍니다. 피부는 특히 한 30대 중반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이제 노화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노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유전적 요인과 그 외에 이제 환경적 요인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6대 4에서 60%의 유전적 요인과 한 40% 정도의 이제 환경적 요인이나 외부 요인을 보게 하고요. 이 40%의 외부 요인 중에서 두 가지 팩터로 다시 구분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나이가 드는 거, 약간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내인성 노화라고 해서 그냥 시간 가는 대로 그냥 나이가 들어가는 노화가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또 하나는 외인성 노화,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자외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0% 정도는 자외선이 나타나고요. 나머지 한 20%가 나머지 요인들을 이제 좌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피부 변화를 추적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자외선 노출이 많은 경우 색소 침착은 물론 주름도 두드러졌는데요. 피부 나이가 많게는 11년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28년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은 트럭 기사의 얼굴은 더 놀라운데요. 창과 가까운 얼굴만 급격히 늙었습니다. 이렇듯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데요. 수년째 단전 호흡으로 건강 관리를 하는 71살의 김수영 씨. 피부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40대 중반부터 올라온 잡티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요거 큰 게 수술했는 자국인데 그 여기 좀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받았고 딴 거는 뭐 좀 빼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레이저로도 잘 지워지지 않는 크고 짙은 반점이 혹여 피부암은 아닐지 불안한데요. 피부에 바르는 건 스킨 로션이 답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조금 부작용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가지고 햇빛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조금 볼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요. 이쪽에. 피부과에서는 청진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피부 확대경 검사. 눈으로 보는 것보다 10배 정도 확대해 병변을 확인합니다. 지금 있는 거는 이제 지루각화증이라고 하는데요. 한 60대에서 70대가 넘어가시면서부터는 이제 남자인 경우는 검버섯이 많아지시고요. 여자인 경우에는 흑자 같은 게 좀 많아지세요. 그래서 까만 점 같은 것들이랑 이 검버섯이 어떻게 다른지 그러면 보통 이제 검버섯은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이게 만지면 튀어나오는데 검버섯은 피부암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아버님 상태를 보니까 왼쪽에 있는 그런 검버섯들과 일광흑자들은 별로 문제는 안 되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조금 진하거나 크기가 좀 큰 것들이 혹시나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봤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다른 병변으로 넘어오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좀 크기가 커진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뭐 긁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긁다가 이게 피가 났는데 계속 아물질 않는다든지 혹은 모양이 점점 더 커지는데 혹은 색깔이 조금 더 다른 색깔로 막 많이 변하네 약간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그때는 피부과에 오셔서 좀 치료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지루각화증, 즉 검버섯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검버섯인 줄 알았다가 뒤늦게 피부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A, B, C, D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양성종들은 그냥 동그랗게 생겼거나 그래서 반을 쪼개면 양쪽이 대칭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B라고 하는 건 이제 경계에 해당하는데 이제 경계선이 그냥 뚜렷하게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특별히 이제 대부분은 양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악성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 경계가 어디가 얘 끝이지? 약간 이제 해변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바뀌거나 톱니 모양으로 좀 바뀌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색깔 C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컬러에 해당하는 C는 까만 것도 있고 갈색도 있고 약간 여러 가지 색깔이 함께 있으시면 그러면 이제 요거는 조금 다른 걸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D는 이제 그 길이인데 보통 한 6mm, 한 0.6cm 정도 넘어가는 점들은 평소에도 한 번씩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E라고 A, B, C, D의 E가 마지막인데 옛날에는 작았는데 얘가 좀 점점 커지는 것 같다. 약간 그럴 때는 조금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노년에도 건강한 피부를 갖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시사철 발라야 하는 자외선 차단제. 여러분은 어떻게 바르고 계신가요? 자외선 차단제를 의외로 잘못 바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중요한 것이 바로 보습제인데요. 자외선 차단제만 발랐을 때와 보습제를 함께 발랐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왼팔에는 자외선 차단제만 바르고 오른팔에는 보습제 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른 다음 하루 2시간 이상 야외 활동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 왼팔과 오른팔 피부는 각각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외선 차단제만 바른 왼팔은 보습도가 19.6% 증가했지만 보습제를 함께 바른 오른팔은 22.3%로 더 좋아졌는데요. 보습제를 함께 바른 경우 건조해지는 수분 손실량도 2배 이상 적었습니다. 색소 지수 개선에도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보습제를 바른 오른팔은 화이트닝 효과까지 나타났습니다. 오른팔은 피부가 붉어지는 홍반도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보습제를 바르게 하고 그 이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게 하면 보습감도 좀 더 유지가 잘 되고요. 같은 자외선 피폭량에서도 피부가 검해지거나 손상되는 정도 그리고 복구력 자체도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를 그 이후에 덧바르신 경우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 적정 용량은 1제곱센티미터당 2mg. 대략 손가락 6마디의 용량인데요. 얼굴과 목,
귀 뒤까지 바르는 양입니다. 얼굴만 바를 경우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만 사용하는데요. 야외 운동 시 피부암이 잘 생기는 귀 뒷부분까지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내가 발라야 되는 용량의 반 정도 바르면 그러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반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차단 능력은 4분의 1에서 8분의 1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조금 충분한 양을 잘 바르셔야 되고 실제로 2시간에서 3시간이 되면 자외선 차단 지수의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2~3시간마다 더 발라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고 나서 피부 안쪽에 각질층에 들어가서 안정화되고 퍼져주는데 시간이 최소 빠른 제형들은 한 20분, 조금 느린 제형들도 한 30분 정도이기 때문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전에 미리 바르고 안정화시킨 다음에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크림형부터 스틱형까지 자외선 차단제 종류도 다양한데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그 자외선 차단제의 역할은 자외선 B랑 A를 근본적으로 이제 막기 위함이고요. 발암성을 유발하거나 일광 화상을 유발하거나 피부 염증이라든지 DNA 손상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자외선 B를 막아주는 게 SPF라고 써 있는 그 숫자가 되게 됐고요. 보통 한 SPF 30 정도 되면 전체 자외선 B의 한 97% 정도 차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외선 지수 한 50 이상으로 써 있으면 거의 한 98% 이상을 차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라고 해서 PA 플러스 뭐 이렇게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이렇게 해서 돼 있는 것들은 피부를 검게 만들고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A 파장을 얼마만큼 잘 차단하는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A는 이런 위험성은 자외선 B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함량 자체가 워낙 많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여름이나 겨울이나 생각 없이 사시사철 굉장히 많은 양이 피폭이 되다 보니까 자외선 A에 대한 중요성도 최근 들어서는 많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는 SPF 지수 30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할 때는 SPF 지수 50 이상, PA 지수 2+ 이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